네, 오늘의 코인 비 오는 수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수요일 오랜만에 또 수요일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데 또, 네. 또 뉴스들도 조금 안 좋은 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전에 아까 이더리움 2.0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킹이 이제 다음 달 12일 그러셨나요? 네. 그때 이제 스테이킹이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 또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물론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는 대부분의 물량, 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물량은 손실 구간에 있다. 그래서 스테이킹이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더라도 당장 그렇게 뭐 매도 압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근데 보통 이제 락업이 해제될 때는 이제 락업 그 해제 또 그 가격 하락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두 측면 다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저희가 또 다뤄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 주제를 다뤄주셨으면 했던 주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늘도 블록 테마 토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범타임즈 대표님의 첫 번째 주제는요. 페이코인 상장 폐지. 이대로 끝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이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었는데 심도 있게 다뤄주시는 전문가님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없고 또 네. 이제 뭐 페이코인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다들 이제 뭐랄까요, 짠 듯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만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은행이 실명 계좌를 과연 내줄 것인가? 실명 계좌를 안 내주면은 과연 재상장이 될 것인가? 그러면 사실상 페이코인은 끝이 아닌가? 맞아요. 뭐 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얘기가 많아서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페이코인이 상당히 이제 한국 뭐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크립토 씬에서는 늘 말하죠. 매스 어답션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 대중화를 늘 외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던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었는가? 크립토 시장에서만 유명한 프로젝트들 말고 정말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잘 모르지만 이제 페이코인은 써보는 이런 것들이 많았죠. 맞아요. 네. 20년대 가면은 물론 이제 마케팅, 뭐 할인 마케팅이 이제 컸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이유에 어찌 됐든 대중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3월 31일 날 닥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했었죠. 닥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5개의 협의체인데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상장 폐지 이유는 그거였죠. 원래 1월 6일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당시에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좀 한 2020 작년 4월로 좀 거슬러 가봐야 되는데, 일단 페이 프로토콜이 이제 그 페이코인의 발행사인데, 페이 프로토콜이 이제 20년 4월달에 이제 가상자산 수리업, 지갑 보관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매업으로 이제 변경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렇다면은 뭐죠? 그 금융 실명 계좌를 실명제를 도입해라. 맞아요. 네.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1월 6일까지도 이제 그게 확보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신고가 불수리 됐었죠. 이제 그걸 이유로 이제 닥사에서는 그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월 5일까지 이제 5일까지도 이제 계좌가 확보가 안 되면서 국내 결제 서비스는 모두 종료가 됐고, 닥사에서는 근데 한 달을 더 줬습니다. 한 달 반 정도를 더 주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해제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까지 이제 결정이 된 거라서 지금 4월
5월 달인가요? 그때까지 일단은 이제 출금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맞아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럴 수가 있죠. 원래 코인 투자를 쭉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딱 알고 업비트랑 여기 국내 거래소들 주요 이제 거래소들한테 이제 거래가 종료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뭐 이런 데서는 있을 뭐 수도 있겠다. 거래는 할 수 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할인 이제 결제만 염두에 그러니까 코인 투자는 안 하는데 결제만 이용하시던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큰일 난 게 아닌가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업비트 비썸 코인원이라는 이제 한국 큰 거래소에서만 이제 거래가 종료된 거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후오비, OKX에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지닥에서 BTC 마켓,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결제용으로만 쓰시던 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결제 용도였을 거니까. 그래 그 정도였으면은 이제 갖고 있고 만약에 큰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를 옮겨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일단 페이콘이 처음 발행했을 때가 한 100원 정도였습니다. 100원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한 100원 정도죠. 100원 정도니까 역대 최저가 수준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오히려 예, 역대 최저가 수준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냥 페이코인에 그냥 갖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닥사의 조치들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관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닥사의 그런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범타임즈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당국과 이제 밸런스를 함께 맞춰 가야 되겠지만 닥사라면은 뭐 업계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뭐 이런 역할도 해야 할 텐데 그냥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거래까지 정지시킨 상황이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상장 폐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유의 종목 지정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 프로토콜 측의 얘기에 따르면은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결제 서비스 또 국내 실명 계좌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장 폐지까지 하는 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뭐 제 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또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예, 드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페이코인은 페이코인 네. 일단 말씀드리면은 네. 그동안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19년도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19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소매 업체들과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딱 유명해진 거는 20년 2월이었죠. 2월 달에 맞아요. 네.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21년 2월이요. 20년도에도 뭐 신세계, CU 계속 결제 서비스를 하나씩 추가해 가다가 21년 2월 달에 이제 편의점 15% 할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뭐 맘카페, 온갖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암호화폐는 몰라도 페이코인은 아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또 불장이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네. 하루 만에 뭐 2,500%까지 오르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서 지금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페이코인 보면은 이제 국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해외 사업에도 이렇게 진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고 있고 로드맵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페이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실명 계좌가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명 계좌 확보되면 이제 국내 결제 서비스가 다시 도입이 될 거고. 그럼 원화마켓도 상장하기가 수월해질 거고. 그다음 해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목표로는 해외 사업 확대가 뭐 1번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 결제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내 해외 진출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유틸리티 많이들 네. 얘기합니다. 코인의 유틸리티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보면 일단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 결제가 가장 큰 기능이고 뭐 거버넌스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제를 통한 할인 혜택이라든가 뭐 독점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제공이 될지를 이제 중요하게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코인에 관해서 투자자분들은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네, 금주의 핫코인은 도지코인이었습니다. 자, 트위터가 로고를 시바견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로고 도지로 바뀌고 나서 이 30%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관련해서 또 다른 변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표님께 한번 이 이야기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그동안 도지코인이 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했죠. 일론 네, 머스크도 맞아요. 그랬고 네. 도지코인도 그랬고. 그래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그게 있었는데도 도지코인이 정말 잠잠하게 가만히 있다가 역시나 도지코인이 이제 떴길래 저는 제가 이제 확인한 순서는 급등을 했다. 아,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했구나. 그냥 큰 짐작. 걸 했죠. 네.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트위터 늘 쓰시는 분은 깜짝 놀랐을 텐데 트위터 룰은 원래 파란색 새가 이제 그 떠야 되는데 갑자기 진짜. 시바견이 그게 상징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오류가 아닌가 싶을 맞아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뒤에 일론 머스크의 이제 트윗을 보니까 아 이건 일부러 바꾼 거였구나. 맞아요. 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돈 많은 부자니까 참 재밌네. 그러니까 로고도 재밌네. 마음대로 로고도 바꾸고. 마음대로 바꾸고 장난을 맞아요. 그렇게 네. 쳐도 되느냐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년 전에 트위터 상에서 나눴던 대화를 포스팅을 합니다. 오.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뭐 트위터 유저와 나눈 대화인데 뭐 트위터를 인수해 버려라 네가 그리고 로고도 바꿔 버려라. 이런 대화를 한 내용을 이제 하하. as promised라면서 오. 약속한 대로 했지 않느냐라면서 아, 맞다. 그걸 약속을 트위터를 했대요. 네. 트위터를 하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약간 소름이 돋죠. 맞아요. 정말 1년 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실제로 이걸 이루어졌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한테 트위터 2.0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트위터는 앞으로 10배 이상 기업 가치가 될 거고 맞아요. 네. 우리가 나갈 방향은 디지털 뱅크다. 뱅크로 한다고. 그러면 일관되게 뭔가 또 연결이 되죠. 도지코인이 실제로 트위터에 도지코인이 도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게 암호화폐를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상징적으로 의미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뭐 비트코인을 도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위터에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맞아요. 아닌가 이렇게 네.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뭐 비트코인이 주 화폐가 되더라도 뭐 수합 기능을 넣어서 도지코인이나 뭐 같이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재밌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에 일단은 법정 화폐부터 이 결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신청은 내놓은 상태이고요. 허가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횡보들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주의 NFT 이슈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요. 네, 금주의 NFT 이슈입니다. 페이커 NFT 나올까요? 네, 대표님 간밤에 이제 그 예전 미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NFT가 또 급락했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당하시면서. 자, 그런데 이제 NFT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페이커 NFT 이게 어떤 걸까요? 조금 생소한데요.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말씀드려야 그 되고 유명하죠. 네. 거의 세계 인기 맞아요. 1등 네. 게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 1등 선수가 페이커라는 한국 선수입니다. 오. 한국 선수고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이제 IP를 활용해서 이제 NFT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제 레전더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카오엔터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e스포츠라든가 뭐 디지털 아트라든가 이쪽에 이제 하던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 LCK 그러니까 한국 리그입니다. 오. 한국 리그 오브 LCK와 파트너십을 맺고 NFT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NBA 탑샷이라고 이제 스포츠에서 맞아요. 네. 이제 NFT가 상당히 이제 떴던 반면에 한국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스포츠 업계에서 NFT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 이렇다 할 게 이렇다 할 없었죠. 성과는 네. 없었고 그나마 하나 본다면은 네이버나 이제 한 크볼렉트라고 프로야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e스포츠가 사실은 가장 어릴 것 같은데 뭔가 E와 또 NFT 네, 네. 그래서 보면 작년에 일단 뭐 시작은 됐습니다. 또 데프트라는 또 다른 또 유명한 선수 NFT가 나왔는데 그냥 뭐좀 또 그렇게 됐군요. 뭐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네. 이제 e스포츠에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제 NFT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커 뭐 NFT가 나온다 만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커가 1등이고 뭐 1등 팀에 소속돼 있고 하니까 이제 페이커를 이제 기대해 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제 뭐 또 입장권에 대한 또 멤버십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e스포츠의 팬들은 상당히 또 디지털에 또 최적화돼 있고 맞아요. 상당히 네. 친근하니까 뭐 NFT의 대중화 또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이제 큰 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또 e스포츠의 또 NFT 도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네. 다뤄왔습니다. 사실 e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e스포츠 시장에 NFT다라고 한다면 NFT 대중화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강남 코인 살인 사건에 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또 그 얘기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P코인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퓨리 에버라는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얼핏 잘못 보면은 이게 직접적인 살해에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제목만 보다 네. 보면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살해하게 된 동기가 P코인에 대한 투자 손실에 의한 것이지 그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얘기는 네. 다음에 기회가 네, 되면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바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